안녕하세요. 물건 먹는 남자 시청자 여러분, 3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더운 여름이라서 간편한 차림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1번 밝을 랑자 보면은 저번 시간에 배운 이 랑자가 어질량 조을량자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 글자 3500년 전의 글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역사물 같은 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아주 큰 집에 대갓집이나 벼슬이 높은 집에 보면은 들어가는 정원에서부터 내실까지 비를 맞지 않거나 여름에 딸빛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회랑 복도를 세우고 복도에다가 기둥이 있고 위에다가 지붕만 이렇게 세워서 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요 해랑의 원래 글자 밝을랑 조을랑 의질량자입니다. 사람들이 다니 좋도록 만들어 놨죠. 마당에서 내실까지 들어가기가 편하고 좋게 만들어낸 회랑을 이걸 밝을랑 조을랑 의질량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음랑자에다 뒤에 다룰자 붙이면은 밝을랑자인데 이 다룰자 자 저녁에 달이 이렇게 비칠 때 이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을 달궁을 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원래 기분이 좋다. 밝은 달빛을 회랑에서 구경한다. 아주 기분이 좋다, 유쾌하다. 그래서 밝은 달빛에서 밝을 랑, 그 다음에 기분이 아주 산뜻하고 좋다, 유쾌하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보 그러면은 아주 기분이 좋은 밝은 그런 소식, 보자는 알릴 보자죠. 소식 보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낭보, 영랑 그래 명자는 밝을명, 밝을랑 똑같습니다. 마음이 아주 밝고 유쾌하고 활발한 걸 명랑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소리 높이다. 마음이 밝으면은 당연히 소리도 높고 크게 나겠죠. 침울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낭독 그러면은 소리를 높여서 글을 읽는 것을 낭독이라 그럽니다. 읽을 독자 써서. 자, 이거는 달월 부수 총 7획, 총 11획. 앞에 랑자가 음이니까 뒤에 다룰자가 남죠. 그래서 다룰자가 부수 7획, 총 11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올레자 보면은, 자, 요거는 사람인자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지만은, 사람인 부수에 들어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인 6획, 총 8획. 그래서, 오다, 붙어해서 그런 뜻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볼이 크는 거 보셨죠? 볼이는 이렇게, 이 사이에 고기를 숙이지 않고 코다이 큽니다. 이렇게, 볼이가 이렇게, 볼이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볼이, 잎이 이렇게 붙어 있죠? 숙인 잎이 밑에는 이거는 뿌리입니다. 근데 왜 이게 올레자는 원래 보리레자인데 이 레자는 보리레라는 은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올레자냐? 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곡식 곡물은 쌀이 주식이죠. 쌀이나 그러면은 조, 수수, 기장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주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수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 봄까지는 약 6개월이나 시간이 필요해요.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먹을 게 없으면은 굶어 죽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보리는 일반 다른 곡물하고 틀리게 즉 다른 곡물을 생산하고 수확하고 난 뒤에 보리를 심어서 이거는 겨울작물이죠. 겨울작물 9월이나 10월에 심어가지고 다음에 다른 곡물을 다시 심을 때 그때 수확하는 거루가리입니다. 거루가리.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골지 않고 곡물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 보리를 수확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데 별로 굶어 죽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보리를 하늘에서 온 작물이라서 오다는 뜻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보리는 겨울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은 춥지요. 그죠? 그래서 추우면 땅이 얼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얼때없는 땅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봄에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은 얼었던 게 따뜻해지면은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죠.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땅이 이렇게 공중에 중간에 갈려져서 땅이 이렇게 밑에 다른 땅과 땅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떠서 이렇게. 그러게 되면은 보리가 뿌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땅에서 영양분이나 습기를 수분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빨아먹지 못해서 잘못하면은 이게 죽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리발길을 그래서 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 보리밭에 가서 어깨동무를 하고 땅을 갖다 이렇게 밟아서 땅을 이렇게 밑으로 서로 중간중간에 공간이 있는 부분, 떠 있는 부분을 밟아서 이렇게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리는 보리발길에서 뿌리가 땅 속에 서로 이렇게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리발길을 꼭 해주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오다는 뜻으로 썼다라는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그래서 내방 그러면 오다, 방자는 찾아 방자죠. 그래서 찾아오다. 즉 외국에서나 다른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나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을 내방이라 그럽니다. 부터에서 오다는 것은 어디서 왔는지 장소가 있어야 되고 언제부터 왔는지 시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장소나 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에 그럼 이자는 써있자, 레자도 에서 부터 이런 뜻이죠. 이도 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레도 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디부터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래서 줄이면은 어디에서 지금까지 이런 뜻을 이래라 그럽니다. 유사이래 할 때. 그래서 어딘가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올렸잖아요. 오면서 이러면서 여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다음 3번 보리맥. 자, 이 올레자가 원래 보리레자인데 봄에 보리발길을 해주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오단 뜻을 쓰다 보니까 보리맥자는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보리가 있고 잎이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 발에 해당하는 뿌리를 하나 더 그려서 여기에 뒤집을 치자 발을 표시한 것이죠. 보리맥자를 확실히 사람들이 다시 글자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은 올레자는 사람인자 부수지만은 보리맥자는 전체가 다 제부수예요. 제라는 것은 모두 제 전체에 다 뜻이기 때문에 글자 전체가 전부 다 나눌 수 없는 부수다. 그래서 보리맥 부수 영획 총 11액. 자, 쓰는 수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쓰죠. 그래서 보리맥, 그러면 맥고, 이 고자는 집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 되면 모자를 아주 여러분들이 좋은 재료로 만든 모자들이 많지만은, 우리들이 어릴 때 보면은 주로 여름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모자는 보리짚으로 만든 모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보리짚을 한자어로 맥고라고 합니다. 맥고 모자. 그 엄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대맥, 소맥. 자, 대맥은 큰데 작을 숫자죠. 보리는 대맥, 밀은 소맥인데 왜 그럴까? 보리하고 밀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출을 하고 나면 알곡이 보리는 밀보다 크기 때문에 대맥, 밀은 작기 때문에 소맥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맥주, 이 술주자죠. 비어. 여러분들 많이 마시는 술, 치맥할 때. 자, 맥주는 연료가 뭐냐 그러면은 보리 엿기름에다가 호흡이 나는 곡물을 집어넣어서 바로 식힌 게 맥주예요. 그래서 보리맥주를 씁니다. 맥주. 자, 3번. 혈일 양자인데, 이 양자도 사실은 마을리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마을리부수에 들어있습니다. 마을리부수 5액 총 12액. 그래서 혈일양, 젤양.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동력동자죠. 동력동자가 원래 이렇게 이 뒷시간에 하겠지만은 지금 포대자루를 양쪽에 묶어놓은 모습이에요. 아구리를 묶어놓은 모습.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쭉 가로질러서 어깨 내기 쉽도록 만든 거예요. 꽁꽁 동임에다 할 때. 자, 그럼 요건 뭘까? 요거는 포대자루를 이렇게 자루를 열어놓은 모습이고, 이런 꽁꽁 묶은 모습이죠. 요거는 포대자루에다가 대에다가 곡물을 이렇게 퍼서 포대에다 이렇게 넣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내가 가지고 갈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포대도 보통 지금도 70kg, 80kg를 한 포대라 그러죠. 그래서 70kg. 그래서 일정한 양을 포대에 집어 넣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날일자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긴, 여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대박에다가 곡식을 지금 퍼서 포대자루에다가 입을 벌리고 집어 넣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재다, 혈이다.
그래야 일정한 양만큼 이렇게 포대를 쌓아서 해물 내든지 사람들이 창고에다가 관리하거나 감사하기 쉽겠죠. 그래서 헤아리다, 재다. 그래서 이게 원래 대박에서 이렇게 대박으로 큰 대라는 용기 가지고 대서 집어있기 때문에 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로 그 양이나 분량을 헤아리거나 재어서 푸대다 집어있기 때문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봅시다. 헤아리다, 양. 계량. 계량은 개자는 셈개자죠. 세다, 헤아리다. 어떤 무게나 부피, 분량을 헤아리거나 세게 셈하거나 헤아리는 것을 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구를 계량기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전력 계량기라고 있죠. 전력을 얼마나 썼는지 그 양을 헤아리는 것이 계량기죠. 그 다음에 대박, 이게 원래 대라는 뜻이죠. 그죠? 도량형 그러면 도자는 이거는 자도자입니다. 자도. 양자는 대. 형자는 저울.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대거나 길이를 재거나 분량을 재거나 무게를 달거나 할 때 쓰는 모든 도구를 도량형, 자와 대와 저울을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물건을 사거나 팔 때 확실히 그 분량을 재거나 길이를 재거나 안 그러면 무게를 달 수가 있습니다. 도량. 이 도량은 똑같습니다. 즉 길이를 재거나 양을 가린다는 뜻인데 길이를 재다. 즉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길이를 어떻게 잽니까? 즉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씀씀이. 그 양자는 분량의 뜻이니까 크기, 폭, 많이 그 사람이 깊은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 안 그러면은 그 마음 속에 얼만큼 넉넉하게 너그럽게 마음을 담느냐.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을 그 사람의 도량이 크다, 적다. 그런 뜻이 됐습니다. 깊이가 깊거나 폭이 넓으면은 많이 담고 깊이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깊은 생각이나 너그러운 마음 씀씀이를 도량이라고 그런다. 양이나 분량, 양수기, 물의 양을 재는 기구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계량기, 양수기 할 때 기자는 기계기자니까 네, 그렇게 기계기자죠. 자, 4번 양자는 양식 양자인데 앞에 쌀미자가 있고 뒤에가 해리 양자가 있습니다. 즉 이 양자를 헤아리라는 뜻을 쓰다 보니까 요 포대 속에다 뭘 집어 넣는다고요? 앞에 쌀을, 즉 곡물을 집어 넣는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양식 양자입니다. 쌀미부수 12획 총 18회. 그래서 양식 그러면은 먹식자죠. 사람이 먹고 사는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양식. 먹이를 우리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식자는 먹식자니까 먹고 사는 일반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먹거리를 우리는 양식이라고 그러죠. 군량미, 군자는 군사군자입니다. 군대에서 필요한 양식으로서는 이거는 곡물, 쌀미자, 쌀, 곡물 그런 뜻이죠. 미는 꼭 쌀만 뜻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곡물도 다 미라 그럽니다. 그래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으로서는 곡물, 그걸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5번 군대려 여자. 여기 여자 보면은 나그네려, 군대려, 여행할 여자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모방하고 관계가 없지만은 모방부수 6획 총 10획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쓰죠. 그래서 모방부수의 나머지 6획 총 10획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그네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자, 요거는 원래 모방자와 관계가 없고 한자에서 이 글자는 깃발언이라고 합니다. 깃발언. 왜 깃발언자냐? 깃대가 있고 이렇게 귀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에요. 이 글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부수는 깃발언도 모방에 속하기 때문에 모방이 부수다. 자, 깃발 밑에다 사람 두 개, 사람인자 둘이 있죠. 이 사람인자 따를종자입니다. 따를종. 이게 원래 옛날에 그 따를종. 어떤 깃발, 무슨 깃발이냐? 시역이나 부족, 장이 이끄는 자기 시역이나 부족을 나타내는 깃발 아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원래 군대라는 것은 한 500명 정도의 군사들이 모인 집단을 여단이라고 합니다. 군대 가면 여단이 있거든요. 여단, 사단, 군단이 있는데 그래서 부족이나 시족,
자기 실력이나 부족을 표시하는 깃발 아래 모인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그러면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겠죠. 정치 없이. 그래서 여행하듯이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닌다. 그래서 여행하다 나그네. 나그네는 정치 없이 타행을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죠. 그래서 여객 그러면은 객자는 손님객 사랑객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떠도는 사람. 여행하는 것도 행자도 다니는 행자죠. 이것저것 떠돌아 다니는 이를 여행. 군대는 말 그대로 500명 단위의 군대 편제. 군인들이 모인 집단을 갖다가 여단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글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깃발 은자인데 이게 모방부수에 속하기 때문에 모방자가 부수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봅시다. 진해력자. 자, 요거는 언덕한 혹은 굴바 염자 밑에다가 벼화자 2개 거칠질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부수가 거칠지가 부수예요. 왜냐하면 요거 빼고 나머지 이것도 한자에서 진할력이라고 음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칠지 부수 총 12획, 거칠지 부수 12획 총 16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덕 아래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벼화가 2개 있고 발이 하나 있고. 벼라는 것은 꼭 벼만 뜻하는 게 아니고 맞는 곡물을 타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착생활을 하면서 이런 곡물들을 곡식들을 재배하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말을 이루고 들판이나 마을에 사람들이 지금 여기다가 곡물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들이 잘 크나 안 크나, 무슨 일이 있나 없나, 병충해가 있나 없나, 이걸 밑에는 발이죠. 그치, 진짜는. 발로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지나가면서 곡물들이 잘 익나 안 익나,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언덕 한자는 요 뒤에 이렇게 나중에 이거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곡물이 잘 익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 때문에 지내다 혹은 이를 겪다. 그래서 역사, 그러면 역사는 사람들이 지난 세월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라도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한 것을 역사라 그러죠. 이 사자도 역사사자, 사기사자입니다. 지난 시절을 쭉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기록한 것을 역사라 그래요. 분명하다.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거나 지내온 걸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일을, 그건 분명한 거죠. 내가 눈으로 보거나 직접 겪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하다. 그래서 역력히 할 때 이 역자를 씁니다. 분명하고 분명하다. 그래서 네가 어떤 사실을 역력히 살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할 때 역력 이렇게 씁니다. 분명하다. 다음 7번 청력역자. 진해역자 밑에다가 날일자를 붙였죠. 이거 날일 태양이죠.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질 때까지 이거 시간의 흐름입니다. 날일부수 총 12획 총 16획인데 시간의 흐름을 책에다 이렇게 기록한 걸 책력이라고 해요. 이 책자는 책자입니다. 책자.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서 끈을 엮은 게 책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달력이라고 그러는데 달은 매달 1년을 12달로 나눠서 매달 날짜를 적는 걸 달력이라고 그러고 한자로 치면 월력이라고 그러겠죠. 달월자니까. 그걸 다른 말로 원래 책력이라고 그래요. 책력. 그래서 이런 대나무 조각에다가 1년 12달을 시간의 흐름을 기록해 놓은 것을 책력. 양력은 태양력이죠. 그죠? 태음력, 태양력 그러는데 그래서 양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적어 놓은 게 양력. 달의 움직임을 적어 놓은 거는 음력. 그러죠. 이번 시간 끝내겠습니다.